2025년 7월 모의고사 기하 풀이입니다. 기하는 공통 풀이 댓글창에 이제 어떤 분이 허접이라길래 한번 쓱 봤는데 소신 발언하자면 그렇게 허접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그분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못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거 물론 미적에 비해서는 허접이 맞는데 누가 봐도 막 허접 이렇게 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안 쉬운데? 뭐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23번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워밍업으로 그냥 벡터 A에다가 이 벡터 B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에 더하기 2K 콤마 뭐 0 더하기 4 얘가 0, 4랑 같은 거죠? 그럼 이제 K는 그냥 3인 거고 정답은 3번일 거고 빠르게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것도 이제 그냥 1하고 2를 각각 x랑 y에 이제 대입을 해버리면 x 나누기 x 나누기 2 더하기 2y 나누기 8 얘가 1이죠? 근데 접선의 y절편은 어쨌든 간에 y절편이라는 의미가 x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x에다 0을 대입해주면은 그냥 이게 1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y는 4죠. 정답은 1번. 그리고 다음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요. 점 P가 요거를 만족을 시킨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벡터 조작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게 AP 벡터잖아. 근데 이거랑 OB 벡터를 내적을 하셨더니 0이 됐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벡터가 서로 수직한다. 그러면 OB 벡터를 먼저 보면 B가 지금 마삼 6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랑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말은 요 벡터 AP가 직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얘기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P라고 하는 게 AP라고 하는 게 Y는 2분의 1에다가 A라고 하는 한 점을 지나간다라 보면 되잖아요. x 빼기 3 더하기 4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벡터가 형상화하는 직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이 요 직선 위로 움직일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뭐식 변형을 해주면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5가 될 거고 이걸 이제 양변에다가 뭐 2를 곱해주든 말도 상관이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근데 사실 요거를 구할 때 상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것저것 하지 않더라도 OP라고 하는 거의 절대값 그 말은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하잖아.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이 직선이 대충 이렇게 이동을 한다 할 때 요 직선 어딘가에 이제 P가 있는 거잖아요.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2분의 1 x 빼기 y 더하기 2분의 5는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0,0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되는 거니까 루트 4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5의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은 얘가 2분의 루트 5니까요. 지워지면 정답은 루트 5가 되겠네. 요렇게 풀 수 있죠. 뭐 또는 이제 이거를 얘를 변형하지 말고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배 법칙을 써주면 OP 벡터에다가 OB 벡터 요거에서 OA 벡터에 OB 벡터 이거 내적한 게 0인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OP 벡터랑 OB 벡터를 내적한 게 OA 벡터랑 OB 벡터를 내적한 거랑 같다. 자,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OA 벡터랑 OB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9 더하기 24 해가지고 15가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OP 벡터랑 OB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15가 나와야 돼. 우리가 P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둘게요. 그러면 x, y랑 그리고 마이너스 3, 6이랑 그걸 내적을 했더니 15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 더하기 6y가 1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더하기 2y가 5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얘랑 똑같은 식을 의미를 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건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쌍곡선이 있고요. C라고 하는 점이 초점에 당연히 X좌표가 될 텐데, 이 C랑 4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은 값이지? 이런 관계식은 무조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99% 쓰일 거예요, 이 관계식은. 그리고 이 초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인 직선이 쌍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근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이제 F의 C, 0 그러면은 이런 직선을 그어서 얘가 이제 P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O란 얘기야, 얘가.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쌍곡선, 타원, 포물선, 2차 곡선은 결국 정의가 중요하잖아. 정의가, 쌍곡선의 정의는 뭐예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뺐을 때 걔가 어떻다는 얘기죠? 주축의 길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 주축의 길이가, 주축이 4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이만큼 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8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13이 나올 거고, 13? 직각삼각형의 삼각 B, 얘가 5대 12 대 13이죠. 12가 나올 거야. 그 말은 F에서 요 C라고 하는 게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C가 6이니까요. 얘가 36이고요. 16 더하기 B제곱이 36이어서 B제곱은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결국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공간에 서로 평행하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랑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가 있고요.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일단 할까? 이러면 너무 편하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가 A, 그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가 B. 그쵸? 이렇게 그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P가 어디 있는지가 상관없이 일단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 근데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수선의 발 내렸지? 내려 찍었지? 얘 내려 찍었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 찍으면 수직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 찍으면 얘도 수직이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요 두 직선이 평행한데 얘도 수직하고 얘도 수직해. 그런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친구랑 이렇게 나오는 친구랑 서로 똑같은 점, 얘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수직하면서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은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A랑 요 B랑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이랑 전부 일직선상에 위치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말이 없었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결국에 이런 공간 도형 같은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면 밖의 점에서 뭔가 수선의 발을 평면에 떨구고 그 수선의 발 가지고 삼수선의 정리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수선의 발이 어디에 떨어질지가 굉장히 이제 찾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P에서 A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지, 그리고 B에다가 이렇게 내렸죠. 그 말은 내가 P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떨굴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떨어진다고?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이 선분 AB 위에 떨어진다고. 정확하게. 얘를 제가 그냥 H1으로 둘게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H1에서 쭉 해가지고 얘 수직, 그리고 얘도 수직. 자, 그러면 우린 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H의 길이니까 요거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삼수선의 정리가 또 보여요. 어떤 거? 이렇게. 이거 수직, 요거 수직, 그럼 요것도 수직. 이게 삼수선의 정리가 뭔가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약간 당연해 보이고 이것이 왜 배우지 싶은데 이게 굉장히 진짜 쓰이는 데가 많고 중요한 정리긴 해요. 언제 어디서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공간도형은 얘 하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P는 3이고요. 그리고 BP는 3루트이고 그리고 뭐 이런 그지 같은 식이 있는데 얘가 3이고요. 얘가 3루트이고 얘 모르겠어. X. 그러면 얘는 모르겠으니까 루트 2X가 되겠지? 이거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그 루트 2X고 그러면 얘는 뭐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이거랑 갖다 놓으면은 루트 2의 X 제곱이 3 곱하기 BC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BC의 길이는 루트 2 나누기 3의 X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얘가 이제 X 이 뒤에가 루트 2X 이렇게 잡힐 거고 근데 여기서 X를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공간 도형을 풀 때는 항상 직각 삼각형을 계속 보는 거야. 보면은 여기 직각 있죠? 이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어? A, C, B 그림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될 거야. 이 루트 3에 해당되는 친구가 지금 얘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x 있고 x 있고 x 제곱이 있으니까 요만큼 3분의 루트 2의 x가 루트 3을 의미를 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x를 구해봅시다. 3분의 루트 2x가 루트 3을 의미를 하니까 x는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 그래서 일단 값을 표현을 해주자고. 2분의 3루트 6이 될 거고 아까 제가 루트 2를 곱한 거였으니까 3루트 3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얘는 좀 귀찮긴 한데 얘가 잠깐만 이게 좀 귀찮네. 얘가 몇 나오려나? 얘가 4분의 9 곱하기 6해가 2분의 27에다가 여기 3분의 루트 2 뭐 6분의 아이고 이거 지워지면은 2분의 9 루트 2가 되겠네요. 요만큼이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다시 쓰자. 우리 여기서 어떤 걸 또 알 수 있어? 우린 계속 직각 계속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직각을 계속 찾아봐.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직각 삼각형 있지. 얘가 이렇게 수직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평면화해서 보면 A, C, B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 1대 뭐 루트 2대 루트 3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이 내려져 가지고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닮음인 두 삼각형을 볼 때는 공통인 각을 주로 보지. 얘를 이제 세타로 둘 거야. 얘를 세타로 두면 어떤 이득이 있냐? 이 세타에 대한 우리가 삼각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도 알고 있고 코사인도 알고 있고 탄젠트도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조그마한 삼각형 BHH1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PH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HH1 구하고 이 PH1 구하면은 뭔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얘를 알고 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걸 구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건 이제 뭐 본인 선택으로 하시는 거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직각도 어디 있을까? 3대 3루트 2대 3루트 3? 야, 1대 루트 2대 루트 3.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을 하지. 그러면 얘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A, B, P도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지금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떨군 거잖아. 요거, 이거,
이 전체 삼각형 싹 다 닮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AH1P라고 하는 삼각형도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BPH1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도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야. 됐죠? 그러면 얘를 보자. 이거 이렇게 생겼고, PH1B라고 하자. 이게 수직이지? 이거 3루트 2지? 그러면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라고 두면 3루트 2대 x는 루트 3대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3x는 6이랑 같은 거니까 x는 2루트 3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얘가 2루트 3이야. 뭐 이만큼은 자동방으로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얘를 알았으니까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얘 기억나?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고 있죠?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지. 맞죠? 코사인 세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루트 2야. 맞지? 근데 지금 요만큼 길이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얘가 2루트 3분의 BH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BH가 2루트 2가 될 거야. 요만큼이. 아, 됐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마지막으로 보면 돼요? 얘 말이야, 얘. 얘 3루트 2고요. 이거 루트 2, 2루트 2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루트 2를 빼고 보면은 2대 3이니까 여기 루트 5배가 들어가야지.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될 거니까 얘는 루트 10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 기하 27번 그 3점짜리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얘는 막 대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짜증난다기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구해봐야 될 것도 많고, 계산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깔끔하다 그런 느낌까지도 아니고 좀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27번 여기까지 하고 28번으로 갈게요. 양수 P에 대해서 오케이,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고 C1이 Y제곱은 4PX다. 뭐 그래, 너무 당연한 친구네. 이거 이제 P, 0이고요. 이제 준선 같은 거는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쓸지 안 쓸지 몰라도 그림 표시해놔. X는 마이너스 P. 자, 그리고 C1 위에 있는 제1사분면 위에 점 P를 초점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는 포물선 C2라고 합시다. 아, 얘가 이제 꼭지점인가 보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직선이 지금 준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C1, C2가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점을 Q라고 하고 얘가 이제 Q고요. 교점이고 뭐 수세발을 H를 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지수를 설정을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래도 계산 없이 어느 정도 그냥 정의로만 어떻게 풀릴까? 이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4점짜리로 넘어가면 둘 다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합적으로 써야 되거든. 여기서도 pH가 4루트 15야. 요만큼이 4루트 15예요. 그리고 QH가 5루트 6이야. 그러면 잘 생각을 했을 때
요 포물선 C2의 초점이 P고요. 그리고 꼭지점 여기 있고 얘가 준선이잖아.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PQ의 길이랑 요 QH 길이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저기를 이용했을 때 얘가 오르트 6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을 보는 게 핵심 포인트일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P랑 H의 y-좌표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값이잖아. y-좌표가. 그러니까 P랑 H의 중점은 정확히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Q에서 PH에 내린 요 중선은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을 관찰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인 거를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 요거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그었을까요? 점 P랑 점 Q의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거 X좌표 차이일 거고 이거 Y좌표 차이일 거니까 P를 알면 Q도 자연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하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져볼까? 우리가 행운스럽게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고 있죠. 얘가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Q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선을 발을 떨궜습니다. 이게 정확히 X축 위에 떨어지는지는 우리는 지금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중선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두 길이가. 그리고 나서 5루트 6 있고 4루트 15 있으니까 4루트 15래 2루트 15 있으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요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맞죠? 그러면은 얘가 루트 60이고 얘가 루트 150이니까 얘는 루트 90이 될 거고 3루트 10이 되겠네요. 이만큼 길이는.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 넓이를 이용을 할 거야. 이 삼각형 PQH의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서 얘를 구할 거예요. 대충 뭔 느낌인지 감이 오지? 자, 첫 번째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밑변을 PH로 잡아버리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15 곱하기 3루트 10 요렇게 계산한 넓이랑 이만큼 길이를 X라고 두면 2분의 1 곱하기 5루트 6이랑 X를 곱한 거랑 같아야지. 뒤지시고 얘가 이제 12에다가 루트 150이니까 똑같이 5루트 6 얘가 5루트 6 곱하기 X니까요. X가 12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12인 걸 찾았어.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죠. 이거 루트 150이잖아. 이거 루트 144거든? 얘 루트 6이야. 그 말은 전체 길이가 5루트 6이었으니까 이만큼이 2루트 6일 거고 이만큼이 2루트 6일 거야. 요렇게 되죠. 됐지? 요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잘 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P랑 Q 사이의 관계를 알기는 했어요. P의 X좌표에서 12만큼을 더하고 P의 Y좌표에서 루트 6만큼을 더했을 때 Q의 좌표가 나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둘 중 하나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P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잡을 거예요. 알파, 베타라고. 물론 여기서 베타는 2루트 6이 됩니다. 그리고 이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2에다가 3루트 6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뭔가 이제 다 오지 않았어? P도 C1위의 좌표고요. Q도 C1위의 좌표야. 우리는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요 C1이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졸라 간단해. 이렇게 나와 있어.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먼저 알파, 2 루트 6을 대입을 하면 24는 4p 알파. 그래서 p 알파는 6이야. 두 번째로 알파 플러스 12, 3 루트 6을 대입을 하면요. 54는 4p에다가 알파 플러스 12. 그러면 이제 얘가 4p 알파에 더하기 48p. 요만큼이 24라면 그 말은 30은 48p가 돼가지고요. p가 몇 나오냐? 5분의 8? 아니지. 8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똑같이 알파도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 알파는 6 곱하기 5분의 8. 그래서 5분의 48이 나올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고. PF의 길이를 구하시오. 야, PF의 길이는 얘 구하라는 건데 이거 뭐겠니? 포물선 C1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같겠죠? 근데 이 친구가 P였고요. 얘가 알파시잖아. 알파 더하기 P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2개 더하세요. 이렇게 2개. 그러면 알파 더하기 P는요. 5분의 48 더하기 8분의 5. 40분의 48 곱하기 8 몇이냐? 384인가요? 더하기 25. 그러면은 40분의 409. 요래 가지고 답이 이렇게 개 그지같이 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결국에는 정의 쓰고 계산하고 정의 쓰고 계산하고 식이 복잡해 보이고 그래프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 본질은 정의랑 계산. 됐지? 다음 문제 29번입니다. 공간에 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9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B, C, D가 모두 9S 위의 점이고요. BC랑 CD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싸그리 다 써봐야지. 5, 5, 얘도 5 이렇게 이었을 때 얘도 5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요거 길이 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BD가 지금 1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B랑 O랑 D가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이제 BD가 이 구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름이란 얘기지. 그 말은 얘 수직이죠. 원에서 지름 잡고 이렇게 하면 다 수직이잖아. 똑같이 얘도 수직이죠.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심지어 BCD를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 5루트 2고 5루트 2일 거야. 1대1 대 루트 2를 가져야 되니까 요거 5루트 2 너도 5루트 2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C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AC가 얘거든? 루트 74. 언젠가는 얘를 이용한 날이 오겠지. 뭐 당장은 이제 뭐 AOC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5이고 루트 74인 거 알고 있으니까는 뭔가 요 코사인 값을 이용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AB보다 AD가 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건 사실은 이제 BD에다가 그 수직인 평면으로 이 구를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구를 반갈했을 때 그것보다 이 왼쪽 부분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구하는 걸 볼게요. 직선 OA랑 평면 BC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그리고 삼각형 ABD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사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둘 사이의 이면각을 구해서 이면각의 코사인 값 그리고 원래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 코사인 값을 곱해준다. 또는 그냥 뭐 정사형대 모양을 직접 그려가지고 그 직접 그린 모양을 넓이를 구한다. 뭐 그 두 가지 정도로 그 풀이가 나뉘는데, 이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 있을 때 요렇게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궈 가지고 이어서 얘를 보죠. 얘가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OA가 어쨌든 이 BCD라고 하는 그래도 좀 다행히 이쁜 평면이랑 O를 통해서 꽂혀 있어요. O가 교점이야. 그러면 A에서 이 평면 BCD,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전체를 의미를 하죠. 거기에 수선의 발을 떨궈야 돼. 어디에 떨어질 거냐는 거야. 이 수선의 발이.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자, A라는 점에서 어딘가로 지금 떨어질 수 있어. 뭔가 생긴 것만 보면은 뭐 요런 데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것만 보면은. 근데 만에 하나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뭐 A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정확히 BD 위로? 또는 심지어 막 이런 데로 떨어진다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걸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보통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내리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 저는 되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대충 떨구는 것도 시험장에서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기하라는 과목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지각력이 좋은 애들의 전유물, 공간지각이 쓰레기면은 기하는 그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물론 맞아요. 고등학교 기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 기하를 가든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위상 기하를 가든 그쪽은 솔직히 그 공간 지각력이 없으면 좀 병 느껴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기하는 그렇지가 않아. 그렇다고 이게 제가 이제 개틀딱 새끼여가지고 옛날 그 가형 시절에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확통, 미적, 기하의 구분이 없었고 다 같이 봤잖아. 그럼 우리는 평가원이 공간 지각력이 없는 이런 불행한 친구들한테는 못 푸는 문제를 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 우리는 이 수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능 있는 애들을 뽑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또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보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막 재능 없는 애들은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은 잘 안 냈어요. 솔직히 그 당시 30번은 가형 30번은 그래도 재능이 아예 없으면 풀기 힘들다라는 거에는 뭐 부정을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하라고 하는 게 공간지각력이 뛰어난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때려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있어야 돼. 정말 논리적인 과목이야 이 친구가. 이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어. 어디로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실 뭐 근데 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A에서 어딘가로 이제 떨어졌다 생각을 해볼게. 어딘가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이으면 요거 세타 되고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 얘가 3이 될 거예요. 그럼 봐봐. 얘를 이었잖아? 4 알고요. 요거 루트 74 알죠?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58이라는 것도 알아. 그치? 그런데 요 길이가 해봤자 루트 50이거든요? 이 삼각형이 지금 뭐 BCO를 생각을 해보면
BC5 이렇게 있고 얘가 루트 50 5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요 A에서 떨군 수선의 발이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안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루트 58이 돼야 되는 얘기거든. 또는 뭐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루트 58이 되거나, 얘가 루트 50인데 이만큼이 루트 58일 수가 없어요. 그치? 요 길이라고 하는 게 5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루트 50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B5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수선의 발이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H가 뭐 H라고 할까요? H가 정확히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나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4 있고 루트 58 찾았고 루트 74까지 찾았어. 이걸 가지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도형은, 이 고등학교 도형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으로 가면은 복잡해지잖아. 한눈에 잘 안 보이고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사실 단면화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평면화를 시키는 거야. 3차원을 2차원으로 내리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복잡하게 보이는 거는 2차원으로 내려라. 그쵸? 저도 그걸 한번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평면하기 쉬운 요 평면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걸 안 써도, 나는 이런 거 안 써도 다 풀린다, 그러면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안 풀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걸 하기 전에 평면화를 해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건데를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엇을 구할 거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먼저 찾아보자고. 삼각형 ABD가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 말은 요 평면과 이 평면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면각이란 얘기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거 모르면 안 되지만, 두 평면이 있고 교선에 수선 그걸 박았을 때 요때의 각을 이제 이면각이라 얘기를 하잖아. 교선은 여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교선이야. 그러면 교선에다가 그 수선의 발을 각각 떨궈야 돼요. 평면 각각에서.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어차피 요 평면은 어디서든 이렇게 떨굴 수 있다는 거 알죠? 이건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A에서 교선에다가 어디로 그 수선의 발을 떨굴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A라고 하는 점이 AB가 AD보다 짧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반가랑고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H가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인 거지 지금. 그 말은 H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죠.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H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떨구면 요거 수직, 이거 수직, 마지막으로 색깔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수직.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얘가 아유 안 보여. 뭘 써야 되냐 색깔을. 얘가 이명각이죠. 얘를 구하면 끝납니다. 휴, 됐나요?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뭔가 이제 방법이 있을 건데. 얘가 이명각이 아닙니다. 세타는 그냥 직선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인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면과 평면 사이 이명각은 다른 친구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어줄게요. 제발. 대충.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도 5고요. 아니지, 이건 5가 아니지. 이거는 3이죠. 3 맞지?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58이지. 그러면 요 각이 수직이잖아. 얘를 베타라고 두게 된다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이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구한다면 베타를 가지고 각변환해서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58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30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알파를 안 썼는데 왜 베타라고 쓰고 있니? 그럼 58은 34 빼기 30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인데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는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 되고 사인의 베타. 이거 지우면 24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인 베타 값은 몇 나오니? 5분의 4가 나오나요?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3 있으니까 얘의 길이는 5분의 12가 되겠네. 우리가 지금 그림 겁나 어지러워. 새 색깔을 도입을 해야 되나? 얘 잘 보이나? 요 길이 얘가 5분의 10이라는 걸 압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알고 있죠? 얘 알고 있죠? 이거 알 수 있죠? 수직이니까. 물론 뭐 지금 탄젠트 이변각 알파라 놓으면은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쓰여가지고 3분의 5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게 3, 5니까 이거 뭐 그지 같은 숫자 나오겠네. 루트 30도 나오는 거니? 이거 원래 이러니 이거? 계산이? 맞게 했겠죠? 뭔가 이렇게 계산이 더럽냐? 잘못한 거 없겠지? 불안한데. 3분의 5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 이명각을 구할 필요조차도 없었네. 바본가 보다. 이거 보면서 등신 새끼 이거 뭐하고 있는 거냐? 이랬을 것 같은데 아이고 좀 부끄럽네. 이명각을 구하려고 굳이 아등바등 안 해도 되죠. 애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그냥 그 직접적인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이면각의 코사인 값 곱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했던 얘가 정사형된 모양이죠. 요거. 그럼 얘가 우리가 5분의 12인 거 찾았으니까 요 정사형된 넓이는 이게 5분의 12, 요게 10.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12 해줘가지고 12가 나올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2 곱하기 10.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댓글로.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면 29번이 풀렸고요.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원래 30번이 이렇게 좀 안 어렵게 나오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기하는, 미적은 절대 그렇지 않고 기하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9번의 공간을 받고 30번의 평면이 나오는 이상 이게 요즘 내는 거에 한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옛날 기출 생각해보면 평면 벡터 개어렵게 많이 냈는데 하여튼 얘도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좌표 평면에 A, B가 6이고요. AD 4고요. 이 친구가 평행사 변형이니까 얘 4고요. 얘 6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ABC가 4분의 1입니다. 얘가 세타라고 두면 4분의 1이니까 뭔가 얘를 구하는 얘기인가?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얘를 x라 두면 x제곱은 36 더하기 16 빼기 48의 코사인의 세타인데 얘가 4분의 1이야. 40되고 얘가 2루트 10 나오나요? 아이씨,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2루트 10 이렇게 나오시나? 그 다음에 뭐 얘도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구하는 거 다 구하면 좋지. 근데 얘는 왜 이럴까? 제발 나를 이렇게 하게 해줄래? 제발.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 이 친구가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거 파이 빼기 세타일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요만큼이 2루트 10이었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만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y 제곱은 16 더하기 36 빼기 48의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얘가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럼 이제 이거 4분의 1이니까 똑같이 해주면 이거가 64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얘가 8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이 4고 이만큼이 4일 거고, 요만큼이 루트 10이고 이만큼이 루트 10일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면 한결 편하겠네요. 그리고 PA, PB, PC, PD 싸그리 다 더하면은 얘가 2분의 1의 PD.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못하면 지금 상황에서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뭐 왜 그런 거겠어요? 왜 평균 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굳이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면 A랑 B에 중점을 M이라 두고요, C랑 D에 중점을 N이라 두면 얘는 이제 2 곱하기 PM일 거고, 얘는 이제 2 곱하기 PN일 거고, 그럼 이제 2에다가 묶어주면은 PM 더하기 PN인데, 이제 M과 N의 또 중점을 뭐 5라고 두면은 얘는 이제 4 곱하기 P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D 각각의 평균이
사실은 요거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은 거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를 5라고 두게 되면 4p5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얘가 2분의 1의 BD의 절대값 씌운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BD의 절대값 씌운 거는 사실은 BD의 길이가 지금 8이니까 얘 8이고요. 이거 4입니다. 그러면은 4p5의 절대값 씌운 게 4니까 p5의 절대값 씌운 게 1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p가 뭐야? 요 5를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빙빙빙빙 빙빙빙빙 돈다는 거야. 대충 그려보자고. 요 위를 열심히 도십니다. P라고 하는 점이요. 약간 연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AQ는 AC 빼기 AP래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또 벡터 변환인데, 원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는 원의 중심인 O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고등학교 기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적인 그런 벡터 변환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항상 이제 원의 중심하고 있고 그거에다가 뭐를 더한 그런 벡터 합성꼴로 나타낸 다음에 원의 중심은 고정된 값이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원 주변에 빙빙빙빙 도는 거는 절대값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이제 360도 계속 회전하고, 그럼 이제 약간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얘도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따져보면. 근데 그 전에 어쨌든 P랑 Q를 서로 분리해 놓는 게 필요하니까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벡터 변환에는. 정한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CQ 벡터가 되고 이게 사실은 AP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친구를 5를 가지고 벡터 변환을 좀 해볼까? 그 생각이... 잠깐만,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할까?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이 상태 그대로 하면은 얘가 PC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저도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요. 그냥 AO 더하기 OQ 이렇게 바꿀까? PO 더하기 OC 이렇게 바꾸면요, AO 빼기 OC 너가 PO 빼기 OQ 이렇게 되는 거고, AO가 이거를 의미를 하고요, OC는 요거를 의미를 하니까 두 개를 빼주면 사실 그냥 얘가 0벡터죠. 맞지? 그쵸. 뭐 사실 그냥 OA 더하기 이렇게 CO 바꿔주면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0벡터야? 그러면 P5 벡터가 OQ 벡터랑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만 해주면 OQ 벡터는 OP 벡터의 정확히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요 Q가 독립된 친구가 아니라 Q가 바뀌면, 아니 P가 바뀌면 Q도 같이 바뀌어요. P가 이런 데 있으면 Q는 여기 있어야 돼. 빙빙빙 이렇게 돌 거야, 계속. 그 상황에서 PB랑 DQ를 이제 내적을 했을 때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또 그냥 그거 할래. 그냥 또 원의 중심 가지고 볼래요. P5에 더하기 OB 요거에다가 D5에 더하기 OQ
그러면 얘를 이제 쪼개주면 P5에 DO가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P5에 OQ 더하기 OB에 DO 더하기 OB에 OQ 이렇게 되는데요. OQ가 사실은 마이너스 OP 아니가 그냥 P5라고 쓰면 되겠다. OQ가 P5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얘가 이제 P5가 됩니다. 그리고 너도 P5가 됩니다. 맞지? 자, 그렇다면 얘는 P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P5에다가 DO, OB 요거 있고요. 더하기 그냥 OB, DO 이렇게 있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1이죠. 1 확정입니다. 그리고 요 값은 B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내적한 거니까 그냥 OB에다가 이제 제곱한 거죠. OB의 길이에 제곱한 거니까 얘는 16이 나올 겁니다. 이제 각각 길이가 4고 그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문제인데 P5는 어쨌든 계속 빙빙빙빙 도는 친구예요. 근데 D5는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입니까? D5는 아까 요거였죠? 야, 안 보인다. 예. 그리고 OB는 얘죠. 그 말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이거죠. 요거랑 P5를 내적했을 때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요? P가 여기 있을 때지. 그리고 반대로 Q가 여기 있을 때겠죠. 그치? 아, 그래,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절대값의 크기가 8이고요. 얘 절대값 크기 1이고 두 개 부호 같으니까 코사인 값도 1.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8 더하기 16 해가지고 정답이 25가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답이 25가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벡터 배단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원에 중심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풀리면 다른 거를 생각해 보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면 근데 엔간해서 많이 풀려요. 근데 끝내기 앞서서 이거를 좌표화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들기는 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보고 그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상황 자체를 다 길이를 다 구했다 생각을 하고 난 벡터 배단은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뭐 원 나와 있고 뭐 이게 그렇게 표현하기 복잡한 친구도 아니고 한번 좌표화를 해볼까? 난 시간이 너무 많아. 내가 공통을 진짜 무슨 40분 만에 다 풀었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당연히 이제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두고 가는 게 맞죠. 요렇게 가고 이게 참 저도 생각만 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건 지금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 그러면은 요 점 P랑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요 원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반대로 Q라고 하는 점은 이거를 원점 대칭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요
뭐 점들의 좌표를 어쨌든 다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길이가 4고요. 참 좀 끔찍하기는 한데 아, 어우 좀 짜증나네. 이거 값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만. 루트 10이고 4 있고 루트 10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 짓거리를 그러네. 얘를 알파라고 두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뭐 그런 걸 쓸 수 있겠지. 해보면요. 10은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32 코사인 알파. 그러면 이제 얘가 32니까 22는 3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16분의 11. 개 그지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사인 알파가 16분의 11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16분의 11이야. 그 말은 얘는 4분의 11일 거예요. 그치? 그리고요. 요 길이 얘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16이고 요게 11인 상황이니까 256에서 121을 빼주면 135가 나오고 얘가 잠깐만 27이니까 3루트 15? 3루트 15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알파가 16분의 3루트 15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죠? 아니 16이 아니지. 미안. 이렇게 애도 상관없구나. 사인 알파는 16분의 wait a second please. 잠깐만. 그치. 사인 알파는 16분의 3루트 15가 맞지. 그리고 4분의 얘가 요 숫자니까 얘는 4분의 3루트 15가 될 겁니다. 그 말은요. b의 좌표가 9에 져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잠시 멈춰놓고 보든지 하시고 자 지울게요. 얘를 이렇게 다 지우고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요 b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15가 됩니다. 그쵸?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뭐 있니? A, Q 했고 그럼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좌표는 A의 좌표를 굳이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통일하죠. 아니다. 구하긴 해야 되는구나. 쉣.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잠깐만. 아니다. 애초에 근데 얘는 그 Q라고 하는 것까지 구해놨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를 봐야 되는구나. 쏘리. 그러니까 PB랑 DQ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B의 값 구해놨고 P 아까 구해놨고 D를 보면은 D는 사실은 얘랑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4분의 11, 4분의 3 루트 1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Q 뭐 구해놨고 그럼 얘를 가지고 PB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4분의 11에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15에 빼기 사인 세타 그리고 DQ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4분의 1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빼기 4분의 3 루트 15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보면은 똑같은 벡터죠. 그쵸?
똑같은 벡터니까 두 개를 내적을 하면 4분의 1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루트 15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아요. 그치? 진짜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얘를 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지울게요. 지우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소개만 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더하기 16분의 지랄이냐 이거? 아까 구해놨던 거잖아 이거. 135 더하기 2분의 3 루트 15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더하면 1인 거 우리 알고 있고, 요거 더하면은 아까 이제 256을 쪼갠 게 이 친구들이니까 요거를 더하면은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7 더하기 2분의 11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3 루트 15 사인 세타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요게 사실은 y좌표를 의미하고 이게 x좌표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1 x 더하기 2분의 3 루트 15 y 더하기 17. 이 17은 나중에 더한다 치고 요거를 k라고 두고 요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요거 1학년 때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1이잖아.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원이 있을 거고 요 직선이 요렇게 지나간다 생각을 하면 이게 접할 때 k값, 요 값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요 k값이 정확히 얘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 값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0,0에서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때의 그때의 k값이 최대가 되겠지. 맞는 치까지 한번 볼게요. 그냥 한 김에. 루트에 121 4 더하기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웠고, 그 다음에 0,0이고 k 이게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몇이었나요? 256 4니까 64죠?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64니까 루트 하면 8이죠? 그럼 절대값 k는 8이죠? k가 양수니까 k는 8이죠? 그래서 행복하게도 요만큼이 최대값이 8입니다. 17 더하기 8은 25가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딱 봐도 너무 불꽃길이죠. 근데 진짜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시고 내가 시간이 많다 라고 할 때 푸시고, 사실은 시간이 많다 해도 다른 문제 검토하는 데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소개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하까지 풀이 끝냈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새 날씨 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화이팅. 바이바이.